지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2024년 나사가 슈퍼컴퓨터로 구현한 실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위 영상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실제 물리 법칙을 그대로 계산해 나사가 공식 배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지구가 어떤 블랙홀에 빠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구가 경계선에 닿기도 전에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멀쩡한 채로 그 안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사가 밝혀낸 진짜 차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블랙홀이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이상해지는 건 달입니다. 달의 공전 궤도가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정확한 궤도를 유지하던 위성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바닷물도 평소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중력이 강해질 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블랙홀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 모든 변화는 더 빨라집니다.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의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별빛이 휘어지면서 하나의 별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가 실제로 계산해낸 결과입니다. 담당 과학자의 이름은 제레미 슈니트먼입니다. 그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블랙홀에 빠지는 과정을 통째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 계산을 위해 10TB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노트북으로 똑같은 계산을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빛은 블랙홀 주위를 여러 번 휘감아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별이 동시에 여러 위치에서 보이는 신기한 현상이 생깁니다. 지구가 점점 빨라질수록 앞쪽 풍경은 점점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블랙홀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블랙홀은 별 하나 정도의 질량을 가집니다. 이런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좁은 범위에서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 결과 경계선에 닿기도 전에 지구를 양쪽에서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 힘을 조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조성력이 강해지면 지구는 길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면을 뽑아내듯 한쪽은 늘어나고 반대쪽은 짓눌립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스파게티화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지구는 경계선 근처에서 이미 형체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거대한 블랙홀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사가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430만 배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 스타와 같은 크기입니다. 이런 거대한 블랙홀은 중력이 훨씬 부드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경계선을 넘을 때까지 멀쩡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권이 있다면 거대한 블랙홀에 빠지는 쪽을 고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사실 더 끔찍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구는 사건의 지평선에 닿기도 전에 다른 이유로 먼저 끝장날 수 있습니다. 블랙홀 주위에는 빨려 들어가는 물질이 모여있는 원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착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반 속 물질은 서로 부딪히며 엄청난 열을 냅니다. 온도는 수백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열은 강력한 X선과 방사선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지구가 블랙홀에 가까워지는 순간 이 방사선부터 지구를 덮칩니다. 대기가 먼저 통째로 벗겨져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표면의 생명체도 그 즉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즉 사건의 지평선이나 조성력보다 훨씬 먼저 우리를 끝장내는 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방사선입니다. 이 경계선의 이름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한번 넘으면 빛조차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지구를 대신한 카메라는 이 경계선을 넘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깥에서 보면 지구는 경계선에 닿기 직전 그대로 멈춰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영원히 떨어지는 도중인 것처럼 얼어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중력에 의해 느려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나사의 다른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효과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블랙홀 근처를 6시간 동안 돌고 온 우주 비행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멀리 떨어진 동료들에게는 그동안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갑니다. 정확히는 36분의 차이가 생깁니다. 블랙홀이 빠르게 돌고 있다면 이 차이는 수십 년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본 장면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은 뒤부터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납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경계선을 넘고 13초 뒤에 조성력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 뒤로는 단 몇 마이크로초 만에 중심부까지 도달합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12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심부를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특이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력과 시간과 공간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이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뛰어난 물리학으로도 아직 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그저 상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미 실제 블랙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들이 동시에 한 곳을 겨눴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인류 최초의 블랙홀 사진입니다. 2022년에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바로 위는 또 다른 블랙홀 사지타리우스 A스타의 사진입니다. 바로 위는 블랙홀에 의해 빛과 시간, 공간이 휠 수 있음을 입증해준 사진입니다. 블랙홀에 의해 빛이 휜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진입니다. 다음에 보실 나사의 시뮬레이션도 바로 실제 관측한 블랙홀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소름 돋는 비주얼은 상상이 아닙니다.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최근에 증명한 진짜 우주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사실 소리를 냅니다. 보통 우주는 진공이라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주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은하단의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 주위에는 매우 뜨거운 가스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2003년 천문학자들은 이 가스 속에서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블랙홀 주변 가스에서 압력파가 퍼져나가며 물결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블랙홀이 만들어낸 음파의 흔적이었습니다. 2022년 나사는 이 음파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원래 소리보다 57에서 58옥타브나 높여야 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무려 14경 4천조 배, 가늠하기조차 힘든 수치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소리는 음산하고 기묘하게 들렸습니다. 우주는 침묵의 공간이라던 상식이 이 발견 하나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잠시 나사가 공개한 블랙홀의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은 우주가 진공이라 소리가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로 가득한 거대 은하단에서는 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블랙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 가스를 통해 소리를 내고 있는 천체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지금도 이 거대한 블랙홀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2022년 전 세계 전파망원경이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을 최초로 동시 촬영한 겁니다. 붉고 노란색의 밝은 점이 도넛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처음 확인한 우리 은하의 블랙홀 모습이었습니다. 지구가 그곳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우리는 안전한 자리에서 공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주에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늘어지고 빛이 휘어지고 물리 법칙조차 의미를 완전히 잃는 곳. 그런 곳이 우리 은하 한가운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의 눈으로 포착한 진짜 우리 은하의 중심입니다. 인류의 눈으로 포착한 우리 은하 중심부의 경이로운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칩니다.